부산의 늦가을 아침.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든다. 좁은 아파트 부엌 한수지는 낡은 앞치마를 묶고 조용히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는다. 가스레인지 위에 된장국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녀의 손등에는 연한 멍 자국이 남아있다. 민지는 식탁에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 작은 손으로 연필을 꼭 쥐고 머리카락이 살짝 흘러내린다. 수지는 그런 딸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김을 굽는다. 민지야 국 다 됐다. 밥 먹자, 내 엄마. 거실에서는 백준호가 다리 꼬고 신문을 보고 있다. 셔츠 깃을 반드시 세운 채 모닝커피를 천천히 마신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의 아침이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린다. 준호는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말한다. 오늘은 장 좀 보고 와. 집안이 어수선해 보이잖아. 네, 다녀올게요. 그녀는 대답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식탁 아래에서 그녀의 발가락이 살짝 움찔거린다. 그 순간 부엌 문에 달린 작은 사진들이 흔들린다. 지난 봄 찍었던 가족사진 수진의 미소가 어딘가 힘이 없는 듯하다. 민지는 국을 먹다가 천천히 엄마를 본다. 엄마 손에 왜 밴드 붙였어? 아, 어제 그릇 닦다가 살짝 베었어. 괜찮아. 수지는 급히 대답하며 웃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진다. 식탁 위에는 막 담근 김치에 붉은 빛이 번지고 주방 창밖으로 멀리 항구의 경적이 울린다. 준호가 갑자기 신문을 접으며 눈썹을 찡그린다. 왜 그렇게 오래 쳐다봐? 밥이나 먹어. 아, 미안해요. 수지는 허둥지둥 숟가락을 놓았다가 다시 집어든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추지만 그 속엔 어딘가 서늘한 공기가 새우며 있다. 그 순간 식탁 아래로 작은 장난감이 굴러와 멈춘다. 민지가 좋아하던 곰 인형의 눈 한쪽이 떨어져 있다. 수지는 그걸 주워들고 가만히 쥔다. 말없이 손가락으로 그 빈자리를 문지른다. 부엌 창문 밖 갈매기 소리가 울리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고요한 불안이 스며든다. 며칠 뒤 한정숙은 딸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준호가 직접 차를 몰고 다른 동네로 안내했다. 번화한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신축 빌라 외관은 깨끗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모두 깍듯이 인사를 했다. 여기가 요즘 집값이 제일 오른 곳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정숙은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은 반짝였지만 공기에는 묘한 냄새가 맴돌았다. 신선한 냄새가 아닌 냉동고 속 얼음이 오래된 듯한 차가운 냄새였다. 정숙은 두 팔을 감싸주며 거실을 둘러봤다. 큰 창 세 가구. 그런데 벽 한쪽에는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 시계만이 옛집에서 가져온 것 같았다. 어머니 여기 어때요? 조용하고 좋죠. 수진이 힘없이 웃으며 물었다. 응, 그래 괜찮네.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부엌을 지나가던 정숙의 시선이 멈췄다. 싱크대 옆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분명 냉장고가 있을 자리였다. 여기 문은 왜 잠가 놨니? 수지는 잠깐 멈칫했다. 아, 그건 창고예요. 요즘 정리 중이라 좀 지저분해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았다.
부엌 한가운데 놓인 작은 화분, 그 옆에 흙이 약간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감춘 듯한 흔적이었다. 민지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연필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아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 집은 냉장고가 좀 무서워요. 왜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색연필을 굴렸다. 아빠가 거기 절대 열지 말랬어요. 순간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냉장고 문 뒤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얼음이 깨지는 듯한 소리였다. 정숙은 그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으로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 부엌의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멈췄다. 며칠이 지나도 정숙의 머릿속에서 그 냉장고가 떠나지 않았다. 다시 집을 찾았을 때 거실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수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정숙은 부엌 문턱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긴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자국 붉게 번져 있던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다. 수지, 나 그 팔 또 다친 거니 아니에요. 그냥 부엌 아래 살짝 별거 아니에요. 말끝이 흐려졌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던 딸이 오늘은 그릇을 거꾸로 놓아두었다.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방언조된 국물 자국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민지가 그때 다가와서 수줍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냉장고가 소리를 안 내요. 소리, 지난번엔 안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거든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색연필을 쥐었다. 정숙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어쩐지 진실 같았다. 그때 부엌 뒤편에서 작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놀란 듯 급히 냄비 뚜껑을 덮었다. 엄마,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갑작스런 화재 전환에 정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식탁 위에 놓인 조그마한 유리잔 그 안에 든 물속에서 아주 작은 기포가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정숙은 그 기포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그 닫힌 문 쪽을 보았다. 문틈 아래로 아주 희미한 성에가 번지고 있었다. 그 순간 거실의 음악이 갑자기 꺼졌다. 정숙은 민지 옆에 앉아 그림을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는 집과 냉장고가 그려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굵은 선으로 큰 자물쇠가 그려져 있었다. 민지야, 왜 냉장고에 자물쇠를 그렸어? 민지는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아빠가 열면 안 된대요. 아무도 열면 안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손끝이 떨렸다. 수진이 부엌에서 조용히 나와 민지를 불렀다. 민지야, 그만 그려. 숙제마저 해야지. 엄마, 근데 왜... 민지.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끊겼다. 민지는 입을 다물고 색연필을 내려놓았다. 정숙은 그 분위기를 감지했다. 식탁 위에 손을 얹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지나 민지가 자꾸 냉장고 얘기를 하네. 거기 정말 괜찮은 거지,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래된 거라서 그래요. 근데 왜 잠가 놨니, 엄마? 제발. 그냥 믿어주세요. 수진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거실 쪽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어머니 또 무슨 얘기 나누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정숙은 얼어붙은 듯 대답을 잃었다. 아, 그냥 별 얘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니면 됐습니다. 괜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정숙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 위에 손가락으로 자물쇠를 덧그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초조한 눈빛 떨리는 손끝, 그리고 민지의 자물쇠의 그림. 잠들지 못한 채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지만 가슴 깊은 곳의 불안은 더 커졌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그 아이 눈빛이 그냥 아이 눈빛이 아니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톱을 쥐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니 엄마야? 잠은 자고 있니? 답장은 오지 않았다. 몇 분 뒤 화면이 깜박이며 전원이 꺼졌다. 배터리가 다 된 것이다. 정숙은 다시 액자를 바라봤다. 그 안의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수지는 그 미소와 전혀 닮지 않았다. 그때 기억이 스쳤다. 오늘 낮 부엌 문틈 아래로 보였던 성에, 그리고 민지가 중얼거리던 말. 아빠가 열지 말랬어요. 가슴이 조여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혹시 정말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거기 안에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마자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눈꺼풀은 단 한 번도 무겁게 내려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멀리 배의 경적이 울렸다. 정숙은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녁 정숙은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민지는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달려와 안겼다. 순간 따뜻함이 스쳤지만 그 따뜻함 속에도 불길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오시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정숙은 잠시 눈을 피했다. 그냥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렇군요. 좋은 일이죠.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숨어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숟가락으로 밥을 비볐다. 손목 위로 새로운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숙의 시선이 거기에 멈췄다. 수진아 손목은 왜 그래? 수지는 움찔하며 소매를 내렸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이에요. 제발 더 묻지 마세요. 순간 민지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작은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엄마 어제 아빠가 민지. 수진이 재빨리 말을 끊었다.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정숙의 가슴이 서서히 답답해졌다. 그녀는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민지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요? 준호는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아이가 헛소리 할 때도 있죠.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이 있었다. 정숙은 밥을 먹는 척하며 손을 떨었다. 젓가락 끝에서 김치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줍는 순간 부엌문 아래로 미세한 물방울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찬물의 흔적이 타일 위로 번져나갔다.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어머니 부엌에 들어가 보고 싶으십니까? 그의 눈이 번뜩였다. 정숙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식탁 위 시계가 똑딱거렸다. 정숙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다. 수지는 밥숟가락을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한 채 손등에 식은땀을 느꼈다. 식탁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부엌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모두가 동시에 멈췄다. 준호의 시선이 천천히 부엌 문으로 향했다. 정숙은 숨을 죽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숙의 머릿속에는 그 부엌문 소리가 맴돌았다. 다음 날 그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난 거니? 엄마, 제발 그만 물어보세요. 그냥 알려만 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수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신호음이 이어질수록 정숙의 가슴은 더 깊이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정숙은 딸의 집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안에서 사람들의 얘기 소리가 들렸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다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알겠어. 수진의 낮은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깊은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오며 자신이 외로운 섬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딸마저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와 민지의 자물쇠의 그림이 겹쳤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긁으며 중얼거렸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수진이었다. 엄마, 부탁이에요. 오지 마세요. 그냥 저를 잊어주세요. 짧은 글자들이 칼처럼 박혔다. 정숙은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오래된 찬장을 열어 가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의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그림자처럼 멀게 느껴졌다.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창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며 창문을 울렸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민지의 낮은 속삭임. 아빠가 절대 열지 말랬어요. 정숙은 그 말을 곱씹으며 몸을 떨었다. 벽에 기대 앉아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주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또다시 딸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엄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없어요? 제발.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숙은 거실로 들어섰다. 그날따라 집 안 공기가 더 싸늘했다. 냉장고가 있는 부엌 쪽에서 희미한 냉기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진이 갑자기 팔을 붙잡았다. 엄마 안 돼요. 왜 거기 뭐가 있는데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민지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냉장고 옆에서 주웠어. 정숙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구겨진 종이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살려주세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지야, 그거 어디서 났어? 문틈 사이에 끼어 있었어. 민지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번제었다. 정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준호의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아, 어머니. 또 오셨군요. 준호의 시선이 민지의 손에 쥔 종이로 향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웃었다. 저건 어디서 난 걸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스며든 위협이 온몸을 조여왔다. 정숙은 종이를 주머니에 숨기듯 쥐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오자 수진이 급히 말했다. 당신 그만해. 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수진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숙은 부엌 문 틈 아래로 번지는 미세한 물자국을 다시 보았다. 그 물자국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정숙은 손에 쥔 종이를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거지? 심장이 세차게 뛰며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한 번 깜빡이며 꺼졌다가 켜졌다. 정숙은 놀란 눈으로 부엌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누군가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날 이후 정숙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무언가가 그 집 안에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뿌리내렸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작은 수첩을 꺼내 그 집의 패턴을 적기 시작했다. 준호가 언제 출근하는지, 수진이 혼자인 시간이 언제인지 민지가 학교에 가는 시각까지 세세하게 기록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시간, 정숙은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빌라 입구에 쓰레기차가 다녀가고 그 뒤로 준호가 정장을 입고 나왔다. 그는 차를 몰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 오늘도 늦을 거야. 처리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정숙은 숨을 죽였다.
준호가 차를 몰고 떠난 뒤 그녀는 부드럽게 건물로 다가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손에 쥔 수첩을 놓지 않았다. 한쪽 귀로는 복도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문틈 아래로 빛이 비쳤다. 수지는 집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듯해 됐다. 정숙은 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다. 우선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했다. 그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부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냉기가 스며 나왔다. 안쪽에서 수진의 혼잣말이 들렸다. 안 돼, 들키면 안 돼. 정숙은 눈을 크게 뜨고 창문을 붙잡았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정숙은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택배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정숙은 다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안쪽에서 부엌문 앞에 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열쇠가 떨리는 손끝에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저 안에 뭐가 있든 반드시 알아내야 해. 정숙은 다음 날 새벽 다시 빌라로 향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건물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부엌 창문이 있는 뒤편으로 돌아갔다. 창문 틈 사이로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진이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부엌 바닥 냉장고 문 앞을 유독 여러 번 닦는 모습이 보였다. 정숙은 숨을 죽이며 손에 쥔 작은 수첩에 그 장면을 빠르게 적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수진의 표정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수진이 무언가를 꺼내려다 말고 다시 급하게 닫았다. 정숙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문이 닫힐 때 안쪽에서 하얀 천 같은 것이 보였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정숙은 창문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다. 그때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네,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건 너무 무서워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손끝이 저리듯 떨렸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다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를 밟았다. 바삭 소리가 나자 수진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정숙은 급히 몸을 낮췄다. 잠시 후 다시 들여다봤을 때 수진은 전화를 끊고 무언가를 찢고 있었다. 종이들이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떨어졌다. 정숙은 그 조각 하나하나가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상상하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부엌문 옆 작은 수납장 문이 살짝 열렸다. 그 안쪽에서 반짝이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비쳤다. 정숙은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남자의 저음이 들렸다.
수진아 나왔어. 준호였다. 정숙은 숨을 참으며 벽에 등을 붙였다. 문 안에서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준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숙은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싸늘하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집 반드시 무언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밤 정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준호가 야근을 나간 것을 확인한 후 몰래 준비해온 얇은 장갑을 손에 끼고 빌라로 향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부엌 창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다. 잠시 저항하던 창문이 삐걱이며 조금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밀어 넣으며 부엌 안으로 발을 디뎠다. 집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냉장고 앞으로 다가섰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에 서늘한 감촉이 닿았다. 아주 살짝 열자 그 안에서 희미한 성애가 뿜어나왔다. 정숙은 숨을 삼키며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칸마다 얼음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하얀 천으로 감싼 듯한 묶음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끄집어냈다. 차가운 얼음이 손목까지 스며들며 심장이 요동쳤다. 천을 살짝 들추자 안에서 낡은 휴대전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액정에는 금이 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얼음이 녹은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정숙은 두 손으로 그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갑작스레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열쇠를 돌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황급히 냉장고를 닫고 몸을 숨겼다. 현관이 열리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 놓고 갑니다. 문이 닫히자 고요가 돌아왔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시 휴대전화를 쥐고 부엌을 나와 창문으로 몸을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를 마신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손 안의 휴대전화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비밀이 점점 그녀를 휘감았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이게 너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정숙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충전기를 찾아냈다. 휴대전화를 꽂자 작은 불빛이 깜박였다. 오래된 기계가 서서히 깨어나며 화면에 희미한 빛이 퍼졌다. 그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전원이 켜지자 메시지 목록이 나타났다. 발신되지 않은 문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엄마, 나 무서워. 살려줘. 아무도 몰라. 글자 하나하나가 칼처럼 심장을 찔렀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떠올랐다. 아빠가 열면 안 된대요. 민지의 눈빛 두려움에 떨던 그 작은 손길이 겹쳐졌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사진첩을 열었다. 몇 장의 흐릿한 사진 속에는 수진이 팔에 멍을 숨기지 못한 채 부엌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냉장고 문틈. 사진을 넘길수록 정숙의 숨이 가빠졌다.
마지막 사진에는 수진의 떨리는 손이 화면을 가리키며 찍힌 듯 했다. 그 손 끝이 가리킨 곳은 부엌 바닥의 무언가였다. 정숙은 순간 전율을 느꼈다. 아이가 그린 자물쇠에 수진의 붉은 손목, 그리고 이 사진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렸다. 그래서 민지가 그런 말을 했던 거구나. 저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휴대전화에서 갑자기 알림음이 울렸다.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엄마, 만약 이걸 듣는다면 제발 나 좀 찾아줘. 그 순간 정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저려왔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숙의 눈에는 더 이상 빛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하나, 그 집의 냉장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녀는 이를 악물며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었다. 정숙은 밤이 되자 다시 수첩을 펼쳤다. 지난 며칠 동안의 기록들이 빼곡했다. 민지가 자물쇠를 그린 날 수진이 팔을 숨겼던 날,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꺼낸 휴대전화.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켰다. 배터리는 간신히 남아 있었고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발신 시각은 8달 전 보내지 못한 채 저장된 문장. 엄마 혹시 이걸 보신다면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정숙은 화면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고여 흐르려는 순간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다. 부엌 바닥 갈라진 타일 사이에 박힌 검은 흔적. 그 뒤로 멀리 서 있는 준호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정숙은 손끝을 떨며 사진을 넘겼다. 그 안에 숨겨진 공포가 이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스쳤다. 아빠가 열지 말랬어요. 그 단어가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골목 끝에서 준호의 차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보였다. 시각을 기록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이야. 지금이 가장 안전해. 그녀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다. 두꺼운 외투 속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작은 카메라를 손에 쥐었다. 부엌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을 때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다시 그 냉장고를 바라봤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그 말이 끝나자 정숙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졌다. 가슴 속에서 맹렬한 확신이 타올랐다. 그 순간 부엌 안쪽에서 미세한 전자음이 울렸다. 냉장고 안에 또 다른 비밀이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 했다. 정숙은 깊은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손에는 아직도 차가운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 남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진실을 알 수 없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수진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뇌리를 스쳤다. 엄마, 오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뜻이 느껴졌다. 제발 구해주세요. 정숙은 수첩을 펼쳐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한 장을 채웠다. 준호의 퇴근 시간, 민지의 수면 시간, 그리고 수진이 혼자 부엌에 남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적은 뒤 펜을 꾹 눌러 쥐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카메라를 꺼냈다. 렌즈를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증거를 잡아야 해. 부엌 벽시계가 똑딱거렸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엄마, 듣고 있어요. 응? 말해봐. 내가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숨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뚝 끊긴 신호. 정숙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외투를 걸치며 휴대전화를 가슴에 넣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제 끝내야 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현관문을 나서며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 있었다.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숨기려 했던 모든 것. 오늘 밤 내가 다 밝혀낼 거야. 정숙은 밤이 깊은 골목을 지나 빌라 현관 앞에 섰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지만 그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이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엄마, 왜 또 왔어요?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다. 나 들어갈 거야.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뒤를 돌아봤다. 거실 안쪽에서 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머니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냉기가 서려 있었다. 준호 씨, 이제는 숨기지 마요. 내가 다 봤어. 뭘 봤다는 거죠?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정숙은 숨을 고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냉장고 안. 거기서 무언가를 꺼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이 급히 말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아니 이제 말해야 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니? 준호가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가 뭘 보셨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다 거짓말이야. 내가 증거를 갖고 있어. 정숙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준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조심하셔야죠. 괜한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미 만들어졌어. 당신이 만든 거야. 수진이 손으로 귀를 막으며 흔들렸다. 민지가 방에서 깨어나 문틈 사이로 두려운 눈을 내밀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숙은 아이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야.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준호가 그 순간 천천히 정숙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걸 어디서 본 겁니까? 정숙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네가 감추려 한 곳에서.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공기 속 긴장이 폭발하듯 짙어졌다. 준호는 천천히 정숙 앞에 다가서더니 손을 포켓에 넣었다.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괜한 소문을 만들면 곤란해집니다. 정숙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봤다고. 이제 그만 끝내. 끝내야 할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가 갑자기 손을 빼며 식탁 위에 유리잔을 잡았다.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다. 민지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이 급히 달려와 민지를 안았다. 조용히 해. 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숨기려 했다. 준호가 다시 정숙을 바라봤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모른 척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신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위협이 공기를 찢었다. 정숙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가 감히 협박을 해 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어머니가 뭘 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 집 안에서만 아는 거야. 순간 수진이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정숙은 그 소리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눈빛을 굳혔다. 이제는 끝까지 갈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준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조소를 지었다. 그럼 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보죠. 그의 말이 끝나자 거실의 전등이 흔들리며 깜빡였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공포와 결심이 뒤섞인 뜨거운 숨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정숙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다. 이제 모두 앞에서 말해. 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준호는 낮게 웃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참 안타깝네요. 그는 갑자기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수진이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움찔했다. 이 여자가 다 불평만 하니까 어머니가 착각을 하는 거죠. 놔 아프다고 수진이 외쳤다. 그러나 준호의 손은 더 세게 조여 들었다. 정숙은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손 놔, 당장 놔. 준호는 정숙을 밀쳐냈다. 정숙의 몸이 식탁에 부딪혀 쓰러지며 그릇이 깨졌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할머니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 괜찮아. 그러나 그녀의 손목에서는 선명한 멍이 번지고 있었다. 정숙은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준호를 노려보았다. 이게 네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짓이냐? 사랑 준호가 비웃었다. 이건 단순한 질서입니다. 내 집에서 내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뿐. 그의 차가운 말에 정숙의 숨이 거칠어졌다. 너 같은 인간에게서 내 딸을 뺏어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준호는 짧게 웃으며 수진을 놓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정숙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다시 쥐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민지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또다시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 문으로 향했다.
정숙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 문을 응시했다. 부엌 문 쪽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또 한 번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거기로 쏠린 순간 정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열어. 준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머니 이 상황에서 감히 명령을 하시다니. 명령이 아니다. 부탁도 아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야. 수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하지 마. 제발 그냥 가. 안 돼. 이렇게는 못 가.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번진 얼굴로 말했다.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내가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준호가 낮게 웃으며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의자에 걸터 앉았다. 정말 끝까지 가보시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미 다 봤다. 네가 감추려 한 것들. 여기 다 있어. 순간 준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그걸 어디서? 너는 내 딸을 가뒀어. 이제 모두에게 알릴 거야. 정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지가 두려움에 떨며 엄마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다.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다. 엄마, 그냥 우리를 놔둬. 정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 네가 이렇게까지 견딘 건 누군가 널 구해주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 말이 끝나자 정숙의 눈빛이 불꽃처럼 빛났다. 그녀는 부엌 문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막았다. 어머니 거긴 안 됩니다. 왜 뭘 숨겼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며 숨결이 부딪혔다. 정숙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기서 끝낼 거야. 그 순간 부엌 안쪽에서 또 한 번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 문을 응시했다. 열어, 당장. 그리고 거실 공기가 찢어질 듯 긴장으로 가득 찼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갑자기 부엌문 앞을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이 문은 절대 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왜 뭐가 있어서 정숙이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알겠습니까? 준호가 손을 번쩍 들어 식탁을 강하게 쳤다. 그 충격에 그릇과 숟가락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수진의 품에 매달렸다. 수진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조용히 해. 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손끝에서 광기가 번뜩였다. 정숙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이젠 끝이야. 내가 끝날 것 같아. 준호는 갑자기 정숙의 팔을 움켜쥐었다. 거친 힘에 정숙이 비명을 삼키며 휘청거렸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내 딸을 지킬 거야. 정숙은 온몸으로 저항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준호는 놓지 않았다. 수진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당신 그만하라고 수진이 끌어내리듯 준호의 팔을 잡았지만 준호는 오히려 그녀를 밀쳐냈다. 수진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싸쥐었다. 정숙은 다시 일어서며 눈물을 닦았다.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아니,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준호는 이성을 잃은 눈빛으로 부엌문을 돌아봤다.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서 끝장을 보자. 그는 부엌문 손잡이를 거칠게 돌리더니 갑자기 다시 멈췄다. 그리고 정숙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을 먼저 꺾어야겠지. 그의 손이 높이 치켜 올라가는 순간 정숙은 눈을 감았다. 민지의 울음이 방안을 채우고 수진의 흐느낌이 섞여 번제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아래로 얼음 녹은 물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준호의 손이 높이 올라가던 그 순간 정숙은 눈을 번쩍 뜨며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아무리 나를 꺾으려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준호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그녀를 밀어붙였다. 그럼 당신부터 끝장내야겠군. 해봐라. 하지만 그 전에 내 비밀은 이미 내 손에 있어. 정숙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수진의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고 있었다. 엄마, 살려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민지가 그 소리를 듣고 더 크게 울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서워. 수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정숙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이걸 경찰에 보내버릴 거야. 네가 감히 그래 감히. 네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를 네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 눈빛에 분노와 당혹이 교차했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손에 쥔 휴대전화 불빛이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비췄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집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준호가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수진이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가지 마. 하지만 살려줘. 정숙은 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순간 부엌문 쪽에서 또다시 금속성의 마찰음이 울렸다. 준호가 돌아보려는 순간 정숙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히 외쳤다. 이제 끝이야. 누구도 더는 네가 만든 이 지옥에 갇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 꺾이지 않는 불빛이 타올랐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숙은 경찰서 앞에 서 있었다. 밤새 뜬 눈으로 보낸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손에 쥔 휴대전화는 단단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제 딸이? 감금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관이 표정을 굳혔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숙은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엄마, 살려줘. 경찰관은 곧장 동료를 불렀다. 그날 저녁 빌라 앞에 검은 승합차가 조용히 멈췄다. 정숙은 경찰들과 함께 골목 끝에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불빛이
경찰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건물로 접근했다. 정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현관 앞에 도착한 순간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안쪽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준호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뭐죠? 무슨 일입니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이 잠시 열릴 듯 하다가 다시 닫히는 소리가 났다. 경찰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주었다. 강제 개방합니다. 서해가 부서지는 소리가 거세게 울렸고 문이 열렸다. 순간 거실 안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지는 구석에서 놀란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었다. 민지는 두려움에 떨며 엄마 품에 매달렸다. 준호가 식탁 앞에 서서 경찰들을 노려봤다. 무슨 근거로?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정숙은 문틈 사이로 들어서며 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제 끝났어. 내가 왔어. 수지는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달려왔다. 그 순간 집 안의 공기 속에 오래 묻혀있던 두려움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거실을 수색하는 동안 정숙은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눈을 번뜩이며 경찰의 움직임을 쫓았다. 이 집을 뒤지는 이유가 뭡니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 확인 중입니다. 경찰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부엌으로 향한 한 경찰이 뭔가를 발견한 듯 손을 들었다. 여기 잠긴 금고가 있습니다. 부엌 한쪽 벽장 안 깊숙한 곳에 작은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내 개인 물건입니다. 열 수 없습니다. 개인 물건인지 여부는 조사 후 판단합니다. 경찰이 금고를 밖으로 꺼냈다. 쇠가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정숙은 그 소리에 숨을 고르며 눈을 떼지 않았다. 금고 표면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최근에 손댄 듯한 자국이 있었다. 경찰이 암호를 요구하자 준호는 팔짱을 낀 채 웃음을 흘렸다.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개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잠시 후 특수 장비가 가져와졌고 금속을 뚫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수지는 눈을 감고 민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마침내 딱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금고가 열리자 안에서 여러 봉투와 문서가 드러났다. 여권 여러 장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외부로 빼돌린 자금의 기록이 빼곡했다. 정숙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네가 숨긴 진짜 얼굴이구나. 경찰이 봉투를 꺼내 펼쳤다. 봉투 속에서 흘러나온 한 장의 사진. 그 속에는 수진의 얼굴이 겁에 질린 채로 찍혀 있었다. 준호는 그 순간을 보며 처음으로 표정이 흐트러졌다. 이건 함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지만 정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이제 네가 만든 감옥이 스스로 문을 열고 있어. 그리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금고에서 나온 문서 더미를 경찰이 정리하자 거실 공기가 묵직하게 변했다. 한 장씩 넘겨질 때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건
위조 여권입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다.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여럿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이 보고했다. 정숙은 손을 꽉 쥐며 그 서류들을 바라봤다.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오해입니다. 사업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그런 변명으로는 안 됩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답했다. 여기 기록을 보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피해자의 명의에서 사라진 돈과 일치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당신이 우리 돈까지? 준호가 그녀를 향해 소리치었다. 닥쳐, 너는 아무것도 몰라. 수진은 놀라 몸을 움츠렸고 민지가 엄마를 부둥켜 안았다. 정숙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준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준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소리를 질렀다. 이건 다 계획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고. 누가 네가 만든 증거들로 네가 남긴 흔적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경찰관은 마지막으로 금고 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 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USB가 노트북에 연결되고 화면이 켜졌다. 영상 속에는 부엌 구석에서 수진이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정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준호는 영상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떨렸다. 꺼버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끝났어. 모두가 봤어. 네가 한 짓을.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 긴 정적이 내려앉았다. 영상이 꺼진 뒤 거실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경찰 2명이 준호를 제압하려 다가가자 그는 마지막 저항이라도 하듯 소리쳤다. 이건 다 오해라고 했잖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팔을 휘두르며 버티던 그는 결국 수갑이 채워지자 무릎을 꿇었다.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수진아, 너까지 날 팔아먹다니.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지가 엄마 품에 매달린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수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를 더 세게 안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렸다. 정숙은 딸의 옆으로 다가가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절대 없어.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엄마, 나 그동안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알아. 나 때문에. 민지가 다칠까봐 매일 밤마다 무서워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니 흐느낌으로 변했다. 정숙은 그런 딸을 끌어안으며 한 번도 놓지 않았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지킬 거야. 경찰이 준호를 끌고 나가며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긴장이 풀린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도 함께 울었다. 정숙은 두 사람을 팔로 감싸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결심이 스며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바람이 부엌 창문을 스치며 얇은 커튼을 흔들었다. 그 소리에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길게 울려 퍼졌다. 정숙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을 부드럽게 일으켰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손길은 단단했다. 일어나자. 이제 네가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서면서 민지를 품에 안았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췄다. 물론이지. 네가 얼마나 견뎌냈는데 이제는 네 차례야. 너를 지키고 너를 살릴 차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금고와 흩어진 문서들, 그 위로 부서진 그릇 조각이 빛을 반사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민지의 등을 쓰다듬었다. 민지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며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줬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지난밤의 장면들이 스쳤다. 차가운 휴대전화 깨지는 그릇, 부엌문 틈에서 흘러나오던 얼음물.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이 순간. 경찰이 다시 돌아와 말했다. 이제 잠시 밖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집 안은 조사할 겁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가자. 오늘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야.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다. 민지가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엄마 햇빛이 따뜻해. 수지는 눈가를 적시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따뜻해질 거야. 정숙은 뒤돌아 집을 한번 바라보았다. 무너지고 어둠에 잠겨있던 그 집은 이제 과거가 되어갔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기둥이 되어줄 거야. 세 사람은 그렇게 골목 끝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 순간 정숙의 입가에 아주 작은 하지만 강한 미소가 피어났다. 며칠 뒤 정숙은 작은 화물차에 실린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지는 민지를 아는 채로 골목 끝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럼? 이곳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곳이야. 새로운 집은 전라남도 작은 해안 마을의 끝자락에 있었다. 바다 냄새가 집안까지 스며들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정숙은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화분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기선 우리 마음껏 숨 쉬자. 수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이 바람에 섞여 나갔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이제 아빠 안 와. 정숙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빠는 이제 우리한테 올 수 없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다행이다. 이제 무섭지 않아.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바다 건너 붉게 지는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다. 정숙은 새로운 집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말에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작은 손으로 엄마와 할머니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집 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따라와 현관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그 순간 낯선 집이 마치 오래된 안식처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작은 부엌창으로 들어왔다. 정숙은 새로 마련한 그릇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밥을 담았다. 수지는 부엌 한쪽에서 반찬을 준비하며 서툰 손놀림으로 물을 썰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될까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아. 부엌 가득 찌개 냄새가 퍼졌다. 수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네. 이 냄새가 우리 집 냄새가 될 거야. 정숙이 부드럽게 웃었다. 민지는 작은 탁자 위에 색연필을 늘어놓고 그림을 그렸다. 그 종이 위에는 파란 바다와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할머니 여기 내가 그린 거 봐봐. 정숙은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집이네. 참 예쁘다.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여기에는 자물쇠 없어. 아무도 우리를 못 가둬. 그 말을 들은 수진의 눈이 살짝 젖었다. 그녀는 민지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 마음이 열렸으니까. 부엌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찌개 끓는 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겹쳤다. 정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이제야 진짜 삶을 배우기 시작했구나.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새로 시작되는 오늘의 온기를 느꼈다. 저녁 햇살이 집안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수지는 작은 방에 앉아 민지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나 이제 웃는 얼굴이 예쁘대.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우리 민지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정숙이 방에 들어와 아이 옆에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할머니가 줄 선물이 있어. 작은 조개 목걸이를 내밀었다. 바다에서 주운 것을 정성스레 꿰어 만든 것이었다. 이건 바람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아. 너도 엄마도 이제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민지는 목걸이를 목에 걸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진짜 행복해질 거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셋이서라면 어떤 바람도 견딜 수 있어. 수지는 조용히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지난날의 상처와 이제야 느끼는 안도감이 함께 있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도 이 아이도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았다.
방 안에는 깊은 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노을이 물드는 바닷가 정숙과 수진, 그리고 민지가 모래 위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민지는 앞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뛰어다녔다. 수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가끔은 아직도 무섭다고 생각해. 그 집에서 매일 눈치 보며 살던 게 아직도 꿈에 나와. 정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 셋이야.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엄마, 난 왜 그때까지 견디려고 했을까? 왜 그만두지 못했을까?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서지. 민지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야. 바보 같은 게 아니라 강한 거였어. 바람이 불며 모래가 살짝 흩날렸다. 수지는 먼 바다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고 싶어.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 정숙은 딸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넌 이미 강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잖아. 그게 진짜 강함이야. 민지가 조개 껍데기를 들고 달려왔다. 엄마, 할머니, 이거 봐, 예쁘지? 수지는 아이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쁘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예쁜 빛으로 바뀔 거야.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흩어졌다. 정숙은 노을빛 속에서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아이들을 아프게 할 수 없어. 그녀의 눈에는 잔잔하지만 굳센 빛이 어려 있었다. 밤이 내려앉은 새집 거실, 조용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정숙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민지는 작은 담요를 덮고 졸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진이 책을 덮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밤이 이렇게 조용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정숙은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우리 스스로 만든 평온이야. 이제 누가 깨뜨릴 수 없어. 수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혀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그곳에서 영원히 갇혀 살았을 거야. 정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갇혀 있던 게 아니야. 견디면서 살아 있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잖아. 민지가 잠에서 깨어난 듯 중얼거렸다. 엄마, 할머니, 꿈에서 아빠가 안 나왔어. 수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민지야. 이제는 무서운 꿈 안 꿔도 돼. 정숙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가운데 있던 얼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다. 이제부터는 웃음이 많은 집이 될 거야. 우리 세 사람. 함께라면 어떤 날도 이겨낼 수 있어. 창밖에는 별빛이 가득했다. 정숙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 흐르는 잔잔한 평온이 밤을 채웠다. 그리고 오래전 무겁게 잠겨있던 그 문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다.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아침 작은 해안 마을의 골목길에서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 사이로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정숙 어머니 오늘도 장 보러 가세요. 내 가게에.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들어선 작은 식당 안에는 익숙한 온기가 가득했다. 수지는 하얀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고 민지는 테이블 위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손님이 많을까 그럼. 이제 우리 집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이 됐잖아. 식당 창가로 바람이 불어와 노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들어와 말했다. 여기 된장찌개 2그릇이요. 지난번에 정말 맛있었어요.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1년 전의 지옥 같은 기억이 머리를 스쳤지만 지금 눈앞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수진의 웃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가려져 있지 않았고 민지의 눈빛도 맑았다. 정말 살아내길 잘했어. 정숙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된장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그 냄새가 섞이며 그녀의 가슴에는 따뜻한 평화가 번져갔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 식당 불을 줄이고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민지는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수지는 차타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정숙은 천천히 하니 이야기를 꺼냈다. 1년 전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기적 같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때는 매일이 밤 같았어. 눈을 떠도 숨이 막히고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 같았어. 정숙은 딸의 손을 덮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그 누구도 널 탓할 수 없어. 수진의 눈가가 젖어 들었다. 그래도 엄마가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야. 날 믿어줘서 고마워.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웃었다. 나는 단지 네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그게 나를 움직였지. 민지가 그 말을 듣고 연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 이제는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정숙은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이제 여기서 웃고 울면서 살아가자. 더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닿았다. 창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잔잔한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 순간 지난날의 고통이 서서히 옅어지고 현재의 온기가 그 자리를 채워갔다. 밤이 깊어가고 식당 불이 모두 꺼졌다. 자, 정숙은 작은 등불 아래에 앉아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해안 마을 앞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억하세요.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는 걸.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떠올리고 있었어. 누군가가 보고 듣고 있다면 용기를 내줬으면 해서.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정숙의 어깨에 기대며 낮게 말했다. 엄마,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거야. 민지가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왔다. 할머니 엄마, 뭐해 그냥 옛날 얘기하고 있었어. 나도 들어도 돼. 정숙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럼 너도 알아야지. 세상에는 무서운 일도 많지만 사랑이 더 큰 거란다. 그들의 대화가 밤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별빛이 조용히 내렸다. 정숙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망이 떠올랐다. 이 순간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꼭 빛이 닿기를. 새벽이 다가오자 식당의 작은 마당에는 달빛이 가득 내려앉았다. 정숙은 조용히 문 앞에 놓인 화분을 손질하며 숨을 고르듯 흙을 다듬었다. 작은 새싹이 그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뒤에서 수진이 다가와 말했다. 엄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뭐해? 그냥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한테도 이 아이한테도 새로운 날이 오니까. 민지가 졸린 눈으로 나와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할머니 꽃이 자라면 우리 집도 더 예뻐지겠지. 정숙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꽃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다시 자라는 거야.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달빛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 순간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정숙은 속으로 아주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자유야.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그 조용한 침묵 속에 오래 묵혀있던 상처가 천천히 사라져갔다. 어느새 세 사람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달빛 아래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바람이 스치고 파도가 멀리서 속삭였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이 빛이 스며들길 바라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조용히 화면 너머로 전해졌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느낀 것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